첫 번째 보이시는 문장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좋아해요 라는 거죠. 뭘 좋아하는 거냐면 수업을 듣는 걸 좋아해요. 운동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운동 수업 듣는 걸 좋아해요 라는 표현인 거죠. 왜냐면요, 제가 배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운동하는지, 어떻게 제대로 운동하는지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어떻게 제대로 운동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위해서 수업 듣는 걸 좋아합니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아까 보신 거하고 어떻게 달라졌어요? 아까는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점은 당신이 어떻게 제대로 운동하는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라고 해서 A는 B다 라는 구문을 활용한 거고, 이번에는 그냥 저는 운동을 위해서 수업 듣는 걸 좋아해요, 그죠? 주어 동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because라는 접속사를 활용한 거죠. 왜냐면 제가 어떻게 제대로 운동하는지를 배울 수 있거든요. 이러한 구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볼게요. 이번에는 이 앞뒤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요, 저는 제대로 운동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듣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I can learn how to exercise properly. 그죠? So, I like taking classes. I like taking lessons for exercis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제대로 운동하는지를.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데 듣는 걸 좋아해요. 수업을 for exercise,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이 됐기 때문에 생략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위에 같은 경우는 저는 운동을 위해 수업 듣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고 나서 이유를 얘기했죠. 근데 밑에는 먼저 이유를 얘기해요. 저는 제대로 운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위해서 수업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because하고 so는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어순을 바꿔주셔야 되죠.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다음 because, 이유를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so, 그 다음 결과를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쓸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녹여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 진짜 중요해요. 다양한 구문을 활용할 수 있고 그 구문을 활용해서 자유자재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을 수 있어야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입으로 안 해놓으시면 막상 외국인 만났을 때 안 그래도 무슨 말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말할지도 몰라버리면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입으로 연습을 해주셔서 외국인 친구랑 만나서도 물론 연습을 하지만 그 연습을 연습하고 또 준비를 해오셔야 그게 의미 있고 좀 더 퀄리티가 높은 만남이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으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좋다라고 첫 번째로는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거,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좋은 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장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면 아까 이미 What's good about taking classes 썼으니까 또 조금 다르게 변형을 시킨 거예요. Another nice thing about taking classes 또는 Another great thing about taking classes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예요? Another 이라는 거는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죠. 또 하나의 뜻이고요. 그 좋은 이라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지만 보통 말로 할 때 nice, great, excellent, wonderful 요 정도의 형용사를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가장 발음하기 편한 게 nice하고 great이기 때문에 여기 좋은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옵션을 넣어드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하셔야 돼요. Another nice thing 또는 another great thing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일단 nice로 먼저 가볼게요. Another nice thing about taking classes. 또 다른 좋은 점은 뭐에 대해서 좋은 점은 taking classes. 수업을 듣는 거에 관해서 또 다른 좋은 점은 뭐냐면 대신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해도 되고 is that you can interact with other people. 당신이 interact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때 별표 100만 개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때 써야 되는 동사가 바로 interact예요. 이거 한국말로 해석하면 되게 어렵죠. 상호작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interact라는 동사 자체가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어떤 동물한테도 쓸 수 있고요. 사물한테도 쓸 수 있어요. 그 대상하고 교감을 하고 상호작용하고 뭔가를 주고받는 게 있을 때 바로 interact라는 동사를 쓰시게 되거든요. 사실 이게 한번 입에 붙여놓으면 굉장히 쉬운 발음하기도 어렵지 않고 잘 나오기 쉬운 동사인데 익숙해지지 않으신 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누구랑 어울리고 교제하고 상호작용할 때 interact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상황들을 커버할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유용한 동사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interact는 뒤에 항상 with라는 전치사와 같이 쓰여야 돼요.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그 대상과 어울리고 상호작용하고 교감하고 뭔가 나누는 게 있을 때 진짜 중요한 자주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운동 수업을 들으면 저 혼자 운동할 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마주칠 기회도 많고, 뭐 동네 헬스장에 다닌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랑 인사할 기회도 있고, 아니면 친구랑 다니면 그 친구랑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교제하는 상황을 단번에 표현해 줄 수 있는 동사가 바로 interact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무슨 단어 쓸지 모르겠을 때 interact 하나 매직 word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무기로 쟁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울리고 상호작용하고 교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You interact with other people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구문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해드리면, 수업 듣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점은, 또 다른 좋은 점은 another great thing about taking classes, another nice thing about taking classes is that you can interact with other people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왜 I가 아니라 U가 쓰였어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왜 너 운동 수업을 듣니? 운동 수업 들으면 뭐가 좋아? 라고 했는데 I라고 표현하지 않고 U로 표현했어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I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I로 쓰게 되면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느낌? 나에 대한 소개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좋은 점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you라는 주어를 쓰게 되면 어떠한 느낌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러하다라는 설명식의 문장을 만드는 느낌이에요. 영어에서 you는 당신, 상대방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복수를 뜻하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 불특정 다수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내가 설명하고 묘사하고 싶은 그 개념의 주인공 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나라는 주체에서 조금 더 일반적인 사람으로 그 주어를 확장시키고 있는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수업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I를 쓰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you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통은 그러하다 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뉘앙스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구문에 녹여냈는데 아까 가르쳐드린 그 구문에 녹여봤어요. 첫 번째 보시면 I like taking classes, I like taking lessons for exercise 하시고 because I can interact with other people while working out 이렇게 했어요. 내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while 무엇 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이요? working out, 운동하는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you를 쓰면 안 되나요? 한번 you를 이렇게 써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you를 쓰면 안 되는 이유, 앞에 I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I를 이 전체 문장의 주어로 삼는 순간, 그죠? 나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나 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위해서 수업 듣는 걸 좋아해 라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주어를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지 갑자기 you를 쓰시면 안 되는 거. 이미 나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도
이번에는 꼭 I를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는 because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표현했으면 이번에는 어순을 바꾸고 so를 또 쓰실 수가 있겠죠. I can interact with other people while working out 하시고 so I like taking exercise class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상호작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 뭐 하는 동안? 운동하는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나는 좋아해. 뭘 좋아해요? taking classes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마무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울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 이 so하고 because 왔다 갔다 하시는 방법이 이제 조금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운동을 위해서 수업을 듣는 거, 어떠한 스터디를 위해서 수업을 듣는 거, 어떤 모임을 나가는 거, 어떠한 종류의 수업이나 모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준비를 해드리는 거예요. 수업을 들을 때 운동하도록 더 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동기부여 되다 라고 할 때 이 동기부여 시키다라는 동사 motivate을 활용할 거예요. 이게 누구누구를 동기부여 시키다라는 표현이고요. 내가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수동적인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be motivated 하면 이게 말 그대로 동기부여가 되다 라는 거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get 이라는 동사를 쓰면 여러분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였는데 동기부여가 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get이라는 동사가 상태 변화의 동사잖아요. 무엇 하게 되다라는 뜻이니까. be motivated는 동기부여된 상태이고 get motivated는 동기부여가 안 됐었는데 되게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stay라는 동사를 쓰시면 좋거든요. stay라는 동사의 특징은 뭐예요? 머무르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된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할 때는 stay motivated를 쓰시면 되는 거죠.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한국적인 표현을 이렇게 비동사, get 동사, stay 동사 세 가지 다양하게 담아내실 수 있고 그때그때 표현할 수 있는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물론 이 컨텍스트에서는 어떠한 동사를 선택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훨씬 더 유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니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동기부여 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거 can이라는 조동사에 담아낼 거예요. 그래서 I can으로 시작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동사 쓰셔도 되지만 이 상황에서는 비동사보다는 get 또는 stay 동사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았어요. I can get motivated 쓰시거나 I can stay motivated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나는 동기부여된 상태로 바뀐다 또는 동기부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better 하면 더 잘. 그럼 better 같은 경우는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떻게 무엇 하도록 동기부여 되는 거예요? 운동하도록 동기부여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를 쓰셔가지고 운동하도록 동기부여 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be, get, stay, motivated 한 다음에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동사 하도록 동기부여 되다, 된 상태가 되다, 동기부여 된 상태를 유지하다 이러한 표현이 돼요. 뭐 하도록 동기부여 되다라고 할 때 motivated 한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어떠한 동작에 해당하는 동사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운동하도록 동기부여 되는 거니까 I can get motivated to work out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잘에 해당하는 better 써주시면 되고 이거를 크게 안 써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I can get motivated to work out 하셔야 되고 I can get motivated better to work ou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수업을 들을 때 뭐뭐 할 때니까 when 접속사 다시 써주시고 그럼 taking classes만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I can get motivated better 저는 좀 더 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요. to work out 운동하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when taking classes 수업을 들을 때 이러한 어순과 배열을 담아낼 수가 있다는 거.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세 가지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비동사
뭐뭐 한 상태이다 라는 것이고요. get은 그러한 상태가 되다 라는 거고 stay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동사 중에 하나 다음에 motivate를 쓰게 되면 무엇 하도록 동기부여 되다 라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꼭 써주고 뭐 하도록 동기부여되다, 그 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투부정사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영어적인 어순과 배열에 바꾸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Taking lessons helps me to stay motivated better,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의미인데요, 조금 다른 구문에 녹여봤어요. Taking lessons, 그죠? 수업을 듣는 거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도와줘요. 누구를 도와줘요? 나를 도와주는데 뭐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stay 또는 get. stay를 쓰면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get은 그 상태가 되는 거고, 어쨌든 동기부여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더 잘.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잘 동기부여 될 수 있어요. 운동하도록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 이번에는 수업을 듣는 거 그 자체를 주어로 삼은 거예요. taking classes, taking lessons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거하고 나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동사로 help를 활용한 거죠. 도와주는데, 나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냐면 to stay, to get motivated better. 더 잘 동기부여된 상태가 유지되도록, 동기부여된 상태가 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help 목적어 투부정사 쓰셔도 되고 생각도 가능해요. 투부정사 또는 동사원형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목적어가 이 동사하는 걸 도와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더 잘 동기부여 되도록 도와줘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help 목적어로 me를 쓰고 그 다음에 to, stay 또는 get motivate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하게 준비를 해보았는데 motivate 그 자체를 동사로 쓰면 안 될까? 라는 발상을 해봤어요. taking classes 자체를 주어로 삼으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수업을 듣는 게 동기부여를 해요. 내가 뭐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keep working out, 계속 운동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motivate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아까 help 동사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motivate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가 꼭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 하게 되면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동기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구문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Taking classes motivates me to keep working out. 수업을 듣는 게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도록? 계속 운동하도록. 그죠? 여기 keep이라는 동사가 또 새로 나왔네? 이게 또 뭐냐면 keep 플러스 ing 나오면 계속 동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taking classes, 수업을 듣는 거는 나로 하여금 동기부여하는데 계속 운동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when I feel like quitting, 이 부분은 더해 주셔도 되고 안 더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언제예요?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feel like ing 하면 또 무엇 하고 싶어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quit,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계속해서 운동하도록 동기부여해. Taking classes motivates me to keep working out when I feel like quitting.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 별표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거의 이거는 최고 난도의 구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 자유자재로 어려움 없이 말씀하실 수 있으면 어드밴스 이상의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일부러 또 여러 가지 요소를 넣어놨는데, 왜냐면 제가 강의를 만들고 말씀을 드릴 때는 효율적인 방식, 그러니까 시간은 줄이고 그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최대한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구문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저는 더 잘 동기부여 될 수 있어요.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는 것은 제가 동기부여되게 도와줘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번째, 기구와 설비가 제공이 돼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죠. 혼자 운동을 할 때는 기구와 설비가 없기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필라테스 수업을 다니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커요. 운동을 위한 설비들과 기구를 준비하기 어려운데 수업을 들으면 그것들이 제공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운동을 위한 설비들과 기구를 준비하기 어렵다. 어려워. 이거 어떻게 문장이 시작할 수 있어요? It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It's hard 라고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요. 끝났죠? 뭐가 어려워요? 라는 부분, 진짜 주어는 to 부정사 이하의 진주어로 표현이 될 거예요. To prepare,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그죠? 뭘 준비하는 게 어렵냐면 설비들과 기구를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Facilities and equipment 해주시면 돼요. Facility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이렇게 붙박이처럼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뜻하고요. equipment는 뭐 짐볼이나 요가 매트나 뭐 이런 정도의 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조금 무겁고 붙어 있는 거, equipment는 옮길 만한 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설비들과 기구를 준비하기 어렵죠. 뭘 위해서? For the exercise. 내가 아까 말한 그 운동 있잖아. 저한테는 필라테스고, 뭐 요가를 말씀하시고 계셨으면 요가에 해당할 거고요. 뭐 수영 같은 경우도 facility하고 equipment 필요하죠. 수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으면 exercise가 바로 수영을 의미할 거고. 아무튼 the exercise,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한 그 운동. 그 운동을 위해서 설비들과 기구를 준비하기가 어렵다. 여기까지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but, 근데 수업을 들으면 제공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They are provided 할 거예요. 지금 they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온 facilities and equipment를 뜻하겠죠. 그죠? 영어에서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명사로 표현해 주시는 거고,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제공이 되는 거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they이고 현재형이기 때문에 are 이라는 비동사를 쓸 거고, 제공하다는 provide이고요. 제공되다는 provided죠. They are provided 해주시고, 언제? When I take classes. 내가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When taking classes 라고 조금 더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It's hard to prepare.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뭘 준비하는 거?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the exercise. 그 운동을 위한 설비들과 기구들 준비하는 거 어려워요. But, 근데, they're provided. 걔네들이 제공이 돼요. When I take classes.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첫 부분. 어려워. 뭐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it's hard 얘기하고 그 뭐가에 해당하는 진짜 주어를 to 부정사 이하에 완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준비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it's hard to prepare 하고 뭐를 준비하는 건지 그 를에 해당하는 거를 prepare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설비들과 기구들이니까 facilities and equipment. 그 다음에 그 설비들과 기구들은 운동을 위한 거니까 for the exercise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걔네들이 제공이 된다. They are provided. 언제? 내가 수업을 들을 때 when I take classes.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한번 영어적인 사고방식과 어순배열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쉬운데 처음에 이걸 입에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에서 지금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단번에 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수십 번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만이 생명이고 꾸준함만이 답이에요. 그것 말고는 영어의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운동을 위한 설비들과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라테스 혼자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 걔네들이 제공이 된다. 이 부분은 똑같고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It's hard. 여전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It's hard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필라테스 혼자 하기 어려워. 혼자 하다 이거 어떻게 하지?
It's hard to do Pilates by myself.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필라테스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do Pilates 하시면 돼요. 왜 수영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swim 하면 되잖아요. 이 swim 자체에 수영하다라는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필라테스 단어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걸 동사적으로 표현할 때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do만 앞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운동에는 이게 적용이 돼요.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하는 부분들. It's hard to do Pilates 하시고 필라테스 하기 어려워요. 근데 혼자 하기 어려운 거예요. By myself. 바로 혼자라는 뜻이죠. 혼자 스스로 독립적으로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접속사 뭐예요 여러분? Because 쓰셔도 되지만 아까 여러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since로 바꿔봤어요. Since 그 다음에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니까 주어로 I 그 다음에 필요하다에 해당하는 동사 need 써주실 거고 뒤에는 똑같아요. 설비들과 기구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the exercise 해주시고 but they are provided when I take classes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앞부분이 조금 바뀐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It's hard to prepare blah blah 나간 거고 이번에는 필라테스 혼자 하기 어려워요. It's hard to do Pilates by myself 해주신 거고 뒷부분 약간 또 바뀌었죠? Since I need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blah blah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운동을 할 때 어떠한 설비들과 기구가 필요하고 수업을 들으면 그것들이 제공돼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영어적인 사고방식, 한국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살펴보시면 I need some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the exercise. 저는 필요로 해요. 뭘 필요로 해요? 어떠한 기구하고 설비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은 앞에 얘기한 얘네들이 제공이 돼요.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을 들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영어 문장부터 보시면 마지막이 제일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 영어적인 것으로 바꿀 때 사실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저는 필요로 해요. 기구들과 설비들을 운동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다. 왜냐면 한국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한번 익혀두면 가장 쉬워요. 저는 필요해요. 설비들과 기구들이 필요해요. 그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은 주어지는데 제가 운동을 할 때 주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항상 다양한 방식의 구문들을 익혀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영어적인 어순과 배열에 맞게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훈련을 해주시는 거가 가장 궁극적인 단계예요, 여러분. 이 짜잘한 단어들이랑 여러 가지 요소들, 문법적인 것들은 그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 영어적인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다리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추천 코멘트 막 블라블라 얘기했어요. 상대방이 물어본 거죠. 너 왜 그 운동 수업 듣니? 그러면 뭐가 좋아?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쭈루루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쨌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떠한 운동 수업도 네가 듣고 있지 않으면 하나를 골라. 진짜 유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대화 상황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시험 상황에서 특히나 오픽은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높은 점수를 주거든요. 이렇게 마무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f you are not taking any exercise classes, choose one. 만약 당신이 듣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운동 수업도 듣고 있지 않다면 하나 골라 라는 거죠. 뭐뭐 하지 않다면 이라고 했을 때 뭐뭐라면에 해당하는 if 접속사를 먼저 써주셔야겠죠? 그러고 나서 if you're not taking any classes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만약에 듣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운동 수업도 그러고 나서 하나를 골라라고 할 때 고르다, 선택하다 해당하는 동사 choose를 써주셔야 돼요. choose one. 여기 one에 해당하는 거가 바로 뭐예요? one of the exercise classes겠죠? 근데 어떠한 운동 수업인지 모르니까 불특정한 것 중에 하나를 의미할 때는 이 one이라는 대명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유익할 거야 라고 하는 거 It will be really beneficial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시 의미하는 거는 바로 taking exercise classes를 의미하겠죠. 그게 뭐 할 거예요? 정말로 beneficial 하면 유익한 을 뜻하는 형용사죠. 유익할 거야.
또는 그냥 조금 더 일반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둘 중에 어느 것을 쓰셔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It's gonna be really beneficial. 한 다음에 it will be really helpful.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덧붙이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beneficial이나 helpful 중에서 하나만 쓰셔도 되는 거고. 어쨌든 둘 다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구문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If you're not taking any exercise classes, 만약 당신이 어떠한 운동 수업도 듣고 있지 않다면 choose one. 하나를 선택해 하나를 좀 골라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유익할 거야. It will be really beneficial. It's gonna be really helpful.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이제 복습하는 방법, 과정 다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영상 댓글 링크를 통해서 바로 복습자로 이동해서 입으로 영작하는 훈련 복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실제 외국인 친구 만나서 운동 수업을 수강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문장들 연습하고 준비해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